다섯 번째 단계는 지금 이제 내가 잘하는 걸 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어떤 식이든지 포지셔닝이 돼야 됩니다. 포지셔닝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가끔씩 나는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24시간 깨어있으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끌려가고요. 왔다 갔다 스마트폰으로 답장하고 카톡 날리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글 올리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전부 다 완벽하게 수행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가 되는 거는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어떤 분야에서 일단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1위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처럼 죄송합니다. 네, 수나리 고맙습니다. 수나리는 포지셔닝이 어디에 썼을까요? 네. 20, 30대 직장 여성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나는 전부 다 1위를 할 거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시장에서 1위를 할 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조직에 가든지요. 일반적으로 인간 그룹은 최소한 5개 정도쯤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 나는 하나이니까. 5군데에서 전부 다 나를 동시에 찾았을 때 저는 어떤 그룹을 찾아가 가지고 저만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그리고 직장 내에 긍정적인 그룹, 직장 내에 부정적인 그룹,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겁니다.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속해져 있는 팀 혹은 부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 혹은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더 추가가 됩니까? 직장 외에서도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직장 외에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는 부정적인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쯤에 대한 시장을 구분하시면서 그 시장에서 어떠한 나를 요구하는지, 내가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최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직장 내 말고는 어떻게 될까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도 VIP 고객 가장 중요하죠. 기존에 있는 내가 긍정적인 고객 혹은 내가 찾아가지만 별로 나한테 반응이 없는 어떤 고객, 부정적인 고객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날까요? 내가 이제 현재는 안 만났지만 뭔가 잊지 모를 새로운 신규 가망 고객이 있을 거고요. 미래에 있는 예상 고객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구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나를 뭐 할 건지, 포지셔닝을 할 건지요. 그래서 좁혀서 나는 여기에서 뭘로 1등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 간단하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어떤 시장에서 포지션을 할 건지를 먼저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적 자기 분석,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혹은 저희들 역량표 아까 생각나시죠? 그 역량표에 맞춰가지고 이쪽 축은 업무 스타일, 이쪽 축은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내가 뭘 가장 잘하는가를 놓고 여기에다가 항목을 놓으시면 됩니다. 좀 더 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그러신 다음에 나의 위치를 포지셔닝하면 됩니다. 나는 이쪽과 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쯤에 대한 위치 경쟁력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죠. 난 지금 현재 아이디어는 풍부한 것 같아.
열정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 현재는 내가 이런데 앞으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도전적이고 추진적인 부분과 열정적인 부분에서 나는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미래에 대한 포지셔닝을 만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가 조금 떨어지지만 미래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as to be 포지셔닝도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창의적인 축과 열정적인 축 중에서 내가 현재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축에 대한 내용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약간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장점으로 승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나뿐만 아니라 경쟁자들 그리고 고객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에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뭐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고민하고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이유이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컨셉 도출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뭔가를 하실 때 궁금해가지고 검색하다 보면 친절한 혜강씨라는 블로그에 글 한 번쯤은 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마도 직장인들 뭔가 막혔을 때 어떤 방법이 있지? 이 엑셀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라고 막 둘러보시다 보면 친절한 혜강씨에 대한 글들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유명 블로거인데요. 예전에만 해도 엑셀하고 PPT 뿐만 없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까지 여러 가지로 폭을 넓혔습니다. 왠지 이분은 되게 친절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봤지만 그쵸? 그리고 이때도 글을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이쪽 글들도 아마 그렇게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그쵸? 이 사람은 앞으로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친절한 글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문을 들어가지고 남겨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이호찬이라는 스타서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잘했길래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을까요? 아파트에 대한 거주를 하라는 조건을 제한을 받았을까요? 본인만에 대한 방식으로 단순히 아르바이트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그쪽에서도 현재 지금 새롭게 본인만의 서빙을 통해 가지고 멋진 신화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막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막말을 하면 그래도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유쾌한 소통의 법칙 김창옥 강사님이 강의하는 거 보면 참 저 같으면 그렇게 재미있게 조금은 말을 낮춰가지고 하더라도 잘 못할 텐데 굉장히 유쾌한 방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컨셉을 너무나도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말로는 퍼스널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만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 크리에이팅 전략에서 나만의 컨셉이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자 잠재 고객한테 나의 가치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게 바로 컨셉 전략입니다. 이러한 컨셉이 되기 위한 질문들, 여러분들의 컨셉을 잡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아 탐색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비전에 가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나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나의 경쟁자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나에 대한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나는 여기에서 포지셔닝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했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컨셉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한 컨셉을 위한 7가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 컨셉을 만들기 전에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도 자아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나? 라는 질문들을 하나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달라지는 부분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과 달라지는 거죠. 남들과 다른 것이 없다면 무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는 거. 즉 여러분들이 돼야 될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를 훨씬 더 뛰어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7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략 수립 및 실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컨셉에만 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퍼스널 브랜드를 실현시키고 완성시켜주는 뭐가 부족하죠? 전략들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는 그걸 극복을 하고자 지금 전략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할 건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마케팅에서는 포피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포피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전략을 어떻게 쓸 건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지, 혹은 유통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은 나왔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많이 팔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 컨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남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가격도 가치도 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어떤 식으로 남들과 네트워킹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셔야 되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프로덕트는 사람으로 놓고 따지면 뭐죠? 이미지인 겁니다. 두 번째 프라이스 전략은 나는 어떠한 대우를 받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전략은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네트워킹 할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나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는 남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글자를 따서 ITNC 전략이 바로 셀프 크리에이팅 전략의 전략 수립과 관련된 ITNC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전략은 제가 크게 37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미지하고 관련된 전략에 총 15가지가 있고요. 대우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가 있고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만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거기까지가 힘들다면 남들이 성공하는 방법들, 남들이 성공했던 전략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내 방법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전략에는 11번째 전략으로 제가 뭘 제시를 해드렸냐면 닉네임을 소개하는 스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한때 이 사람에 대한 닉네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닉네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11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해당 강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다 먹고 난 그 시점 12시 10분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 도착했어. 식사하자. 아차, 식사에 있는 거를 깜빡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분하고 알겠습니다 만나가지고 두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육개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육개장을 다 먹고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해야지라는 그 시점 1시 정도쯤 됐었을 때 강의가 끝나신 강사님께서 나 이제 강의 끝났어.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식사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가가지고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날 점심을 몇 끼를 먹었습니까?
삼시세끼, 점심을 세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날부터 별명이 점심새끼가 되었습니다. 네. 발음 잘해 주셔야 돼요. 점심새끼요? 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닉네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닉네임이 한편으로는 그날 이후부터 제가 살이 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만, 네. 저만의 열정적인 강사님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제 열정적인 저만의 닉네임으로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닉네임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점심 먹을 때 가끔씩 점심 새끼 그놈 지금 현재 또 점심을 새끼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를 기억할지도 모르듯이요. 두 번째는 대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마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대우 전략에서 여러분들은 전략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대우 전략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 몸값을 얼마를 받을 건가? 몸값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씩 그렇게 하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격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가하고 부대 비용과 이익이 합쳐진 게 가격입니다. 대우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투여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 그리고 나에 대한 사회적인 명성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나에 대한 대우 전략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는 상품을 팔면 뭘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겠죠.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구매를 하는 게 기업에서 가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돈을 얼마 받았어. 돈 받은 이 금전적인 것만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또 다른 보상을, 명성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대우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제가 예전에 강의를 부탁을 드렸던 분이 계시는데요. 3번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강의를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절대로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 정도쯤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 거기서 강의하고 싶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적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가끔씩은 보수가 낮더라도 금전적인 게 낮더라도 혹은 또 다른 걸로 내가 뭔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다양한 대우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만의 관계 유지 전략, 여러 가지 네트워킹 전략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정말로 수많은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그리고 수많은 또한 우리 네트워킹 서비스가 발달을 함으로써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계를 만드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만의 관계 유지 전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관계 유지 전략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야 나는 페북에서 내 팔로워가 5,000명이야. 아무런 의미 없는 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게 되게 대단해 보입니다. 나는 블로거야. 나는 파워블로거야.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그 안에서에 대한 관계일 뿐입니다. 어떤가 하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드시다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전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메일을 정성스럽게 보내면서 손편지를 한 번쯤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만난 분한테 뭔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 페북을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시키고 인식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네트워킹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등의 가치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최고가 되라, 나를 크리에이팅하라입니다. 최고가 되는 거 대단히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2명이 있었을 때 최고가 되려고 먼저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3명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4명이 있었을 때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 됩니다. 그 팀 내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 더 지나면 그 부서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 더 지나면 그 회사에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먼저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등이 되면 뭐가 좋냐고요? 1등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1등이 되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극복하실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1등을 하다 보면 또 다른 1등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2등을 하게 되면 못 가지는 수많은 장점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어떤 분야에서 1등이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부터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한꺼번에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목표 하나씩 잡으시면서 1등에 대한 가치를 누리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수많은 전략들 다 세워봤자 의미 없습니다. 뭘 안 하면요? 시도를 안 하시면요. 하나씩 4개의 전략 중에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 실패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성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획만 잡아놓고 목표만 잡아놓고 생각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평판관리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전현무사에서 보셨다시피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내가 맨 처음에 세웠던 비전과 목표에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컨셉과 맞게 가고 있는지 혹은 경쟁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다 보면 나중에 막 내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 신경도 안 쓰고 혼자 막 가다 보면 길을 잃고 나 혼자서 뭔가 최고인 것 같은데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리고 숫자에 대한 변화를 느끼시면서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최고가 되고 싶은 건 나를 크리에이팅하라. 이 책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지에 작성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지막 장에 날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만의 셀프 크리에이팅 맵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셀프 크리에이팅 맵은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에 대한 촉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서 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출한 컨셉, 그리고 통합적 자기 분석과 포지셔닝 몇 가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전략,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행하고자 하고 싶은 전략과 달성 기한과 달성 여부를 만드시면서 최종적으로 평판 언제쯤 최소한 6개월 늦어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평판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되시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공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나만에 대한 성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서 창의적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한 번쯤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공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 단어는 과연 뭘까요? 감히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저는 포지티브, 긍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성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과연 긍정적으로 할 거냐 부정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일은 분명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이라는 단어 하나쯤 심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멋진 크리에이팅을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